그는 있는 힘을 다해 싸운다면 전세가 금방 역전되어 적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눈앞에 이 혈도승이 가공스럽고 악랄하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혈도승은 다시 말했다. 마음을 놓아라. 내가 졌다고 항복만 한다면 나는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절대로 내 놈의 몸에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이 몇 마디의 달콤한 말을 들은 화철가는 크게 마음이 놓였다. 혈도승은 그의 얼굴에 기쁜 빛이 역력하자 내심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즉시 수생을 내려놓더니 그의 앞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대장불안 자고로 때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무릎을 꿇을 때도 있어야 비로소 크게 펼 수 있는 것이야. 내가 투항을 하려면 먼저 그 단창을 나에게 던져라. 자, 나는 절대로 너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내 친구로 여기겠다. 자, 단창을 버려라. 단창을 버려. 그 목소리는 심히 부드러웠다. 그의 몇 마디는 거역하기 힘든 마력이 있는 것 같았다. 화철가는 손에 힘을 풀더니 단창을 눈바닥에 떨어뜨렸다. 혈도승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좋아. 너는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너의 그 단창은 멋지군. 어디 한번 보세나. 뒤로 세 발자국 물러서게. 그래, 말을 잘 듣는구먼.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마음을 놓아라. 이제 세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서거라. 화철가는 그의 말에 따라 뒤로 물러섰다. 혈도승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서 그 단창을 손에 쥐었다. 손이 단창에 와 닿았을 때 기진맥진하여 금세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는 연신 2번이나 내공을 운행했으나 내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내심 깜짝 놀랐다. 조금 전 연신 3명의 고수와 싸움을 했더니 정말 힘이 다 소모되었구나. 아마 열흘이나 보름 동안 정량을 해야 원기를 회복하겠구나. 비록 강철로 된 단단한 단창을 손에 넣었지만 여전히 그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만약 화철간이 갑자기 손을 써서 공격해 온다면 도저히 막아낼 자신이 없었다. 수대는 화철간이 단창을 버리고 투항하자 절망감을 맛보았다. 그래서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수생에게 말했다. 얘야, 빨리 나를 죽여라. 수생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대는 저군을 향해 말했다. 젊은이, 좋은 일을 좀 해주게. 나를 좀 죽여주게나. 저군은 그의 뜻을 알고 있었다. 어찌되었든 살 수 없으니 이제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느니 보다 빨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군은 그의 뜻을 따르고 싶었으나 자기가 손을 쓰게 되면 적을 도와준 것이 되기 때문에 혈도승이 격노하여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머뭇거렸다. 수대는 다시 말했다. 생아, 내가 저 젊은이에게 부탁 좀 해다오.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이다. 조금 더 지체하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게 된다. 수생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수대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나는 지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너도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느냐? 수생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함께 죽겠어요. 수대는 다시 저군을 향해서 애원했다. 대사님, 자비를 베푸시어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악독한 중놈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수도 없고 내 딸이 그에게 능욕을 당하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구려. 저군은 수대의 영웅적인 기계를 보고 심히 탐복했다. 이때 마음속에서 점점 의협심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그래서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여드리겠습니다. 노화상이 화를 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수대는 마음이 놓였다. 그는 비록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심기는 흩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수대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큰 소리로 당신을 욕할 테니 당신은 단번에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 저 늙은 화상은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군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이 음탕한 어린 중놈아. 내 놈과 저 늙은 중놈은 지옥에 갈 것이다. 내 놈이 만약 약간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빨리 혈도문을 벗어나야 한다. 이 작은 중놈아. 이 못된 후레자식 놈아. 너는 빨리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거라. 저군은 그의 욕지거리 속에 권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감격했다. 그는 몽둥이를 공중에서 몇 번 휘둘렀으나 좀처럼 내리칠 수가 없었다. 수대는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다. 곁눈으로 보니 화철간이 무릎을 휘청거리더니 눈밭에 꿇어앉아서 혈도승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혈도승은 몸에 남아있던 약간의 내력을 모아서 화철간의 등 뒤에 있는 영대열을 내리쳤다. 이 혈도를 찍느라 온몸의 힘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찍자마자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화철간은 혈도가 찍히자 나뒹굴렀다. 혈도승 역시 두 무릎을 꿇고 천천히 땅에 대더니 거꾸러졌다. 수대는 화철간이 쓰러지자 마음속이 시큰해져 왔다. 자기가 죽으면 수생을 보호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암암리에 탄식했다. 가련한 내 딸아. 그는 이어서 저군을 노려보면서 욕을 했다. 이 개같은 놈아. 너는 어째서 나를 죽이지 않느냐? 저군은 화철간이 쓰러진 것을 보고 내심 혈도승이 금방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입술을 깨물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막대기를 휘둘렀다. 수대의 머리통이 파괴되면서 일대 대엽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다. 수생은 울면서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더니 정신을 잃었다. 혈도승은 수대가 죽기 직전에 욕을 해대자 저군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화철간을 제압한 이상 수대가 죽든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형세가 이렇게 돌아가자 그는 득이양양하게 마음을 놓고 길게 웃었다. 그러나 자기의 웃는 목소리는 심히 이상했다. 단지 아악 소리만 날 뿐 목이 쉬어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두 무릎은 갈수록 힘이 빠져 휘청휘청 몇 걸음 앞으로 나가더니 결국 눈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화철간은 이런 상황을 보게 되자 크게 후회가 되었다. 수대의 말이 맞았군. 이 악독한 중놈은 정말로 진기가 소멸되었구나. 진작 이럴 줄 알았다면 단숨에 이놈을 요절내는 것인데 내가 어찌 이렇게 겁이 많아서 이런 꼴이 되었는가. 자기는 수십 년 동안 중원의 대업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 용서받지 못할 적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했으니 수치심이 물밀듯이 밀어 닥쳤다. 이때 그는 혈도를 찍혔는데 그 혈도를 풀기 위해서는 반나절은 걸릴 것 같았다. 혈도승이 만약에 진기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자신을 죽이지 않겠지만 그의 진기가 소멸되었으니 그가 힘을 차리는 즉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어찌 힘을 써볼 도리가 없었다. 그때 혈도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구나. 이자를 빨리 죽여 없애라. 이자는 간사하고 악독하기 그지없어서 살려둘 수가 없다. 화철관은 외쳤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은 절대로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고 해놓고 어찌 일구이언을 하는 것이요. 그는 항변해봤지만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큰 재난이 다가오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었다. 혈도승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혈도문의 고승들은 신이라는 두 글자를 마치 개똥과 같이 여기지. 내 놈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한 것은 내 놈 스스로가 나의 덫에 걸린 것이야. 하하하 저구나. 이자를 단칼에 처치해버려라. 이놈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는 화철관에 대해 단단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 조금 전 혈도를 찌를 때 그의 내공은 평소에 일할도 되지 않아서 화철관의 무공이 높기 때문에 금세 그 혈도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혈도승은 그에게 사로잡힌 고기 신세가 되는 것이다.
저구는 혈도승의 내력이 이미 소실되었음을 모르고 달리 생각했다. 내가 조금 전에 수 대엽을 죽인 것은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화 대엽은 멀쩡한데 내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는 즉시 말했다. 그는 이미 사조님께 제압당했는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겠어요? 화철가는 급히 말했다. 그렇소. 그렇소. 이 대사님의 말씀이 옳소. 나는 이미 당신에게 제압을 당했고 조금도 반항할 마음이 없소. 꼭 나를 죽여야 할 필요가 있겠소? 수생은 기절한 상태에서 점점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울면서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는 화철간이 염치 없고 비굴한 것을 알고 그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화백부 당신은 무림에서 이름이 쩌렁쩌렁한 인물인데 어째서 이렇듯 자기의 체면을 지키지 않나요? 눈앞에 나의 아버지가 처참한 꼴로 아버지가 여기까지 말하자 서러움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화철가는 말했다. 이 두 분의 대사님들의 무공이 출중하여서 우리들로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수생은 다시 욕을 했다. 시끄러워. 이 더러운 놈. 끝까지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놈아. 혈도승은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자기는 약간의 힘도 쓸 수가 없었다. 몸을 지탱하여 걸음을 옮기려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얘야, 착하지. 이 사조의 말을 듣거라. 빨리 이 계집이 더 이상 행패 부리지 못하게 잘 감시하고 있어라. 이 계집은 너의 것이니 이 사조도 건드리지 않겠다. 화철간도 낌새를 알아차리고는 외쳤다. 수질려 이리 오너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는 지금 혈도승은 기운이 빠져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네 사람 중에서 혈도승은 진기가 소멸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도 혈도를 찍혀서 몸이 마비되었으며 저구는 다리가 부러져 있었으니 수생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틈타서 두 명의 중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생은 그의 비굴함과 연약함을 보고 혐오감이 뼈에 사무쳐 있었다. 만약 당신이 창을 버리고 투항하지만 않았다면 나의 아버지는 절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화철간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들은 채를 하지 않았다. 화철간은 다시 말했다. 수질려, 내가 만약 이 공경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이다. 이리 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혈도승은 화가 나서 말했다. 너는 왜 그리 시끄럽게 떠드느냐? 더 이상 주둥이를 놀린다면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수생은 화가 나서 말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왜 오라가라 하지요? 화철가는 내심 생각했다. 저 늙은 중놈은 지금 내공을 운행시켜 내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가 만약 약간의 힘이라도 찾는다면 나는 그의 단칼에 죽어버릴 것이다. 시간이 너무 급하다. 내가 빨리 말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생각을 하니 그는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수질려, 너는 저 늙은 노화상을 보아라. 진기가 소멸되어서 서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움직이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는 혈도승이 지금 힘이 없지만 감히 그의 노여움을 사고 싶지 않아서 노화상이라고 정중하게 불렀다. 수생은 혈도승을 바라보니 과연 땅바닥에 쓰러진 채 낭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생각이 들자 화철간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즉시 나뭇가지로 혈도승을 향해서 내리쳤다.